웹페이지 디자인 7주 2차시 동영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택자 10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예제 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요소를 뜻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선택자는 페이지 206페이지 03 CSS Universal HTML에 나와져 있고요. 소스가 나와져 있고 전체 그 별표를 적고 그 웹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예제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이 별도의 예제가 마련되어져 있는 파일은 강의 자료나 과제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제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약간 교과서 예제랑 다르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 좀 고쳐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과서 예제가 나중에 나오는 것을 미리 앞에서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요 선택자, 전체 선택자라든지 다음에 나오는 하나하나 선택자를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가면서 나중에 나오는 것은 제거해 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3 CSS Universal HTML 파일에는 전체 선택자, 이거 별표로 되어져 있는 선택자를 학습하는 파일인데요. 여기에 나중에 나오는 것이 미리 적혀져 있어서 이것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이것이 선택자가 되겠고요. 뜻은 웹페이지의 모든 요소, 여기 있는 거 모든 H1, H2, H3, P, 바디 모든 요소를 뜻하게 됩니다. 그곳에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적용시키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7장에 나오는데 미리 내가 읽으면서 알려줄게요. 이렇게 적으면은 칼라 글색을 얘기합니다. 칼라라는 속성명은 글색을 얘기하고 그리고 콜론하고 블루 색상을 넣어주고 그리고 세미콜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든 글씨가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이 돼서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타입 선택자라고 합니다. 페이지 207 04 CSS 타입 HTML이라는 예제가 주어졌고 해당 태그만 그래서 적는 방법은 태그 그 HTML 태그 그 태그를 가진 것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면은 태그명만 선택자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는 것을 미리 사용해서 예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나오는 것은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바디 내용을 보면은 큰 글씨로 타입 셀렉터라는 것을 적으시오.
H2, 그 다음 큰 글씨로 타입 셀렉터라는 글씨를 적으시오. H3은 그 다음 작은 글씨로 이렇게 P는 각 요소에 다르게 적용이라는 글귀를 페이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H1, 요 태그 이름이죠. 태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태그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은 그 태그를 가진 요 부분에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을 옐로우로 해라, 노란색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그명만 적어주고 태그명이 적혀진 곳에만 노란색이 배경색으로 깔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H2, 요 부분만 태그명을 적어줬으니까 요 부분만 H2가 있는 부분만 그린으로 초록으로 바탕색이 깔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H3 핑크로 깔리고 그리고 P에는 P 태그가 있는 곳에는 글색을 빨강색으로 해줍니다. 빨강색으로 해주죠. 여러분들이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태그 이름을 적고 그리고 각각의 글색을 이렇게 해주면은 정리해 줍시다. 이러면은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부분을 나타낼 적에는 그 태그명만 적어주면 됩니다. 선택자로. 그리고 안에 이 컬러는 글색을 옐로우로 해라, 그린으로 해라, 핑크로 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태그의 색상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장하고 수행시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용이 된 스타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페이지 208 05 CSS 클래스 HTML 파일에 있고요. 그것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클래스명을 사용해서 어느 장소를 나타내게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열어보면은 소스 코드를 띄워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래에 내용은 5개의 그 엘리멘트로 되어져 있죠. H1이 2개가 있고 P가 2개가 있고 그리고 H3이 있네요. 근데 각각의 태그에 클래스명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첫 번째 것은 클래스 1, 두 번째 것도 클래스 1 같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것은 클래스 2, 네 번째 것은 클래스 2, 또 다섯 번째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1을 갖고 있네요. 클래스명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어느 부분을 뜻할 적에는 앞에 점을 적어줘야 됩니다. 클래스 앞에는 반드시 점을 적어주고 점 클래스 1 이렇게 적었을 적에는 여기 내려와서 클래스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세 개를 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그것의 스타일을 다른 것은 그만두고 지우고 글색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글색을 블루로 만드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은요. 다음 클래스 2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클래스 2는 글색을
빨강색으로 하시오.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색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요것은 나중에 나오는 것을 미리 사용했네요. 그래서 완전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1, 1,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는 글색이 파란색으로, 클래스 2, 세 번째, 네 번째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라. 이 부분 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명, 클래스 2, 그리고 앞에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기는 클래스 2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명시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명시해 주고요. 시작 태그 안에요. 그래서 하고 여기 또 뭐 다른 게 있는데요. 클래스 2가 두 번 얘기가 되어져 있고요. 똑같은 것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빨강색으로 하나는 연두색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적에는 나중에 적힌 것이 효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거지만은 나중에 연두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클래스 1이기 때문에 블루가 적용이 되었고 클래스 2이기 때문에 그 연두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곳이다 라고 얘기할 적에는 앞에 점을 찍어줘야 된다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id를 이용한 것인데요. 페이지 209 06 CSS id의 예제가 있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졌나 보기 위해서 소스를 열어보도록 하죠. 소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앞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앞에서와 같이 5개의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시작 태그에 i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id라는 속성 등호 따옴표 안에 id 이름을 우리가 작성해서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id1이라는 id 명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id2라는 id 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용해서 여기를 뜻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id1, id는요, 앞에 샵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샵 id1. 그러면은 이 id는 id1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이 두 곳과 다섯 번째 곳, 세 곳을 뜻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블루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죠. 배경색은 지우고 글색만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red로 같은 블루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것은 red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우고 나중에 할 거가 미리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아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아이디 1을 갖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글씨를 청색으로 나타나게 하여라. 네, 두 번째 것은 아이디 2라고 되어져 있는 곳, 세 번째, 네 번째 곳의 글색을 빨강색으로 하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아이디 2에는 red가, 아이디 1을 갖고 있는 요소에는 초록, 청색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속성 선택자라고 해서 조금 복잡한데요. 예제는 210페이지 07 CSS ATTR 211페이지 08 CSS 텍스트 라는 예제에 나와져 있고 해당 태그 속성만 태그 안에 시작 태그 안에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이용해서 어느 요소라는 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적느냐 하는 그 방법은 페이지 211페이지 표 6-3 속성 선택자에 나와 있습니다. 좀 표가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서 무슨 뜻인가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번을 열고 그리고 소스 파일을 보도록 하죠. 메모장으로 열어서 소스 파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태그 우리가 앞에서 했죠? 타입 선택자에서는 이 H1에다가 무엇을 적용을 시키고 싶을 적에는 그 태그 이름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태그 H1만 적혀져 있으면은 H1을 가진 곳의 색상을 red로 하여라.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연습 문제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모 가로하고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모 가로하고 텍스트.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H1이라는 태그를 갖고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진 것을 컬러를 red로 하여라. 그런 뜻이 됩니다. 텍스트라는 태그를 가진 엘레멘트인데 시작 태그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속성 값은 뭐 어떻든지 상관없고요. 텍스트라는 속성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red로 하여라. 글색을 red로 하여라. 그렇죠. 그것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H1 텍스트 있죠. H1 텍스트 속성 있죠. 값은 뭐 다른데요. 상관없고요. 값은 다른데 상관없고 그리고 H1 또 있네요. H1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고 값은 세 개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H1 텍스트 속성만 가지면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것이 red라는 디자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줄이 빨강색으로 나타나죠. 다음에는 P라는 태그, 여기 지금 앞에서 했죠. P라고 적으면은 P라는 태그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네모가로 텍스트, P는 P인데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져야만 돼 라는 뜻이라서 다섯 번째 줄은 텍스트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만 글색이 청색이 됩니다. 바탕색은 우리 무시하고 책장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 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H1 텍스트를 가진 것은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또 하나 더 H1 속성 아닌 태그를 가졌고 텍스트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 텍스트 속성의 값이 attr3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색상을 글색을 그린으로 바꾸어라 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 값도 체크를 하면서 매치가 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은 H1을 가지고 있고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텍스트라는 속성의 값이 attr3이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텍스트라는 속성을 갖고 H1을 가진 것이 2개나 있지만 값이 attr1이고 2고 그러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줄만 색상이 그린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2번 선언이 된 겁니다. 여기서 red로 해라. 거기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린으로 해라. 적용을 받는데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효력이 크기 때문에 그린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면은 맞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다음 가상 선택자입니다. 가상 선택자는 여러 상황을 감지해서 그 상황에 맞을 때 어떤 디자인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종류가 이벤트, 구조적, 기타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적는 방법은 보통 때 앞에서 배운 거 보았던 선택자 적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콜론을 찍고 가상 선택자를 적습니다. 가상 선택자는 이벤트 가상, 구조 가상, 기타 가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데 선택자를 적을 때 앞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는 선택자만 적었습니다. 전체는 별표, 태그는 태그만, 클래스명은 앞에 점을 짓고 클래스명, 아이디는 샵을 하고 아이디명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 이것은 여기다가 콜론을 하고
가상 선택자라는 것을 적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선택자에 이러한 상황이 감지가 되면은 그때만 이 괄호 안에 있는 디자인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제는 213, 214, 212에 있는데요. 그리고 212표 6.4에 가면은 이벤트 가상 클래스 선택자가 나오는데요. 링크 방문하기 전에 visited 방문한 후에 액티브 클릭할 때 hover 마우스가 가졌을 때 포커스 커서가 위치할 때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자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선택자를 적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다음에 적힌 내용을 적용하시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링크, 비짓, 액티브, 허버, 포커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9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CSS 수도 1 시작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코드를 봐야 되겠죠? 코드를 메모장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A라는 바디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바디에 가면은 H2도 있고 P도 있고 div도 있고 H3도 있고 div도 있고 H3 있고 그렇네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A 태그를 가진 곳 A 태그를 가진 곳이 어딘가요? 여기도 있고 또 거기만 있네요. 여기만 요 태그만 있는데 요 태그에 W3 방문이라고 요거를 뜻하네요. 요거를 뜻하는데 그것은 색상을 블루로 하여라, 글색을 블루로 하여라 하는 뜻이죠. 방문하기 그리고 방문한 후에는 레드로 하여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방문했습니다. 어디로 가지겠죠? 그리고 뒤로 갔더니 방문했더니 레드로 변했죠. 다음에 거기에 A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요거는 좀 나중에 할 건데 그 밑줄을 윗줄로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글을 꾸미는데 아랫줄을 윗줄로 만들어라. 네, 한번 해보죠. 가서 이렇게 커서를 댔더니 아래에 있던 것이 윗줄로 가집니다. 다음에 A를 액티브 했더니 클릭을 했더니 그 클릭하고서는 클릭하는 동안에는 배경색이 노랑이 되더라. 노랑으로 만들어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해보죠. 클릭하고 있습니다. 노랑으로 되었습니다. 클릭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게 되겠죠.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노랑이 없어지죠. 클릭할 때만 노랑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이벤트, 가상, 클래스라 그러고 적용하고 싶은 곳을
적어주고 지금 A만 적혀져 있으니까 A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A라는 태그를 가진 곳을 뜻하게 되고 그곳에 방문하기 전, 방문한 후 커서가 갔을 때, 클릭했을 때에 적용해야 될 디자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웠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하면은 div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태그를 사용한 거라서 div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곳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여라. 그런 뜻이죠. 근데 div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싶으면은 지금 바짝 붙여서 D1 앞에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앞에 점이 있으면은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서 div는 div인데 클래스명을 D1이라고 가진 곳이 돼서 여기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를. 여기는 아닙니다. .d1이 없으면은 div만 있으면은 여기도 뜻하게 되는데 같은 div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d2지 .d1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요것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요 앞에 거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를 뜻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linked, visited, active, hover, focus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구조적 가상 선택자입니다. 그 내용은 10번 있네요. 10번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페이지 215페이지 표 6-5에 있습니다. 표 6-5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요. root 제일 위에 있는 태그 nth child 괄호 열고 n 그러면은 몇 번째 child이냐 그것을 디자인을 적용하여라. nth last child는 뒤에서 n번째 n of type n은 child하고 같은데 child는 다른 태그도 카운트를 하는데 nth of type은 다른 태그는 카운트하지 않고 앞에 있는 태그만 카운트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nth last of type도 nth last child랑 마찬가지인데 child는 2에 상관없이 몇 번째고 type of type은 2만 n번째라는 뜻입니다. 2만 세어서 n번째라는 뜻이 되고요. first child는 첫 번째, last child는 2를 가진 마지막 거, 또 2를 가진 first of type 그러면은 2에서 첫 번째 거, last of type 그러면은 2에서 마지막 거, 그리고 only child 그러면은 2가 하나뿐이 없는 그런 경우, 또 2가 또 only child는 2에 상관없이 하나뿐이 없는 거. only of type은 2로만 하나뿐이 없는 거. 그리고 2는 empty. 아무것도 없는 태그를 뜻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것을 자꾸만 사용해서 익숙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과제처럼 무척
편하게 간단하게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10에 10번 예제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스를 보면은 바디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11. 웹 프로그래밍 11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에 적용을 이렇게 격줄로 초록을 넣고 노랑을 넣고 뭐 이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면은 H4 다 H4라는 태그를 갖고 있죠. 거기서 첫 번째 거 H4 중에서 첫 번째 것은 글색을 블루로 해라.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해라. 그랬네요. 별 차이가 없는데 폰트 사이즈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색상은 블루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블루가 되었습니다. 또 H4 전부 H4죠. 그 중에서 마지막 거 Last Child는 색상을 빨갛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H4 뭐 다 H4죠. 그 중에서 nth child 이거는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 괄호 안에 있는 것에다가 식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en 플러스 1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n이 0일 때는 2 곱하기 0, 0이죠. 플러스 1 하니까 첫 번째. n이 1일 때는 2 플러스 1 하니까 3이죠. 세 번째. n이 2일 적에는 2 곱하기 2 하니까 4 플러스 1 하니까 5죠. 다섯 번째. H4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를 뜻하고 거기다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넣으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초록색이 넣어졌습니다. 또 H4는 nth last child 했습니다. H4 전부 H4를 보죠. 그래서 전부를 가리키고 우선은 그 중에서 nth last child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서부터 마지막 자식입니다. 마지막 거에서 en 그러니까 n이 0일 적에는 0, n이 1일 적에는 2, n이 2일 적에는 4 이렇게 짝수개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에는 옐로우로 깔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용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여기서 2차 시를 마치고 3차 시에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